하고 있는 이곳은 푸르미마트. 아침 오픈 준비가 한창인데요. 야채 첨가 파트의 이수인 과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FM대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저씨 이거 아직 치우면 안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거기 조그만한 데가 문제가 아니고 일로 와. 이수인 과장은 파견 계약직 직원에게도 계약대로 업무 분리를 할 만큼 원칙쟁이였죠. 어머 깜짝이야. 김정미 씨, 제가 협력업체 직원한테 업무 지시하지 말랬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남들 내일이 어딨어요. 전에 과장님 있을 땐 다 같이 했구만. 전에 어떻게 했든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프로모터는 우리 회사 직원 아니라고 몇 번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인은 직원들 사이에서 답답이로 통했습니다. 아니 프로모터는 우리 직원 아니라 그러면서 왜 프로모터만 챙겨? 내 말이 우리 과장님 우리 편 들어야지. 하는 집마다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야 그래 나도 니들 싫어한다. 확 다 잘라버리고 싶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오픈 직전이 되고 점장은 푸르미마트를 한 바퀴 돌며 진열 상태를 체크하는데요. 냉정하기로 유명한 가스통 점장은 도통 칭찬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Press part is very fresh. Not bad. 그러나 일처리가 깔끔한 이수인 과장만은 항상 칭찬을 받아요. Oh, Mr. Ali, wonderful. Good job, Sui. You are the best. 땡스 게스트. 이런 수인을 고깝게 보던 정민철 부장은 수인을 호출하고 이 과장님 그 오전 중에 그 회의실로 좀 오세요. 알겠습니다, 부장님. 정민철 부장은 밥을 짓는 것도 아닌데 오지게 뜸을 들입니다. 점장님 지시입니다. 점장 팔면 불안한데. 지금 있는 그 판매 사원들 수인이 불안함을 느끼던 바로 그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전부 내보내세요. 아니 갑자기 판매 사원들을 전부 다 내보내라고? 그렇습니다. 경쟁 마트가 생기고 푸르미마트의 매출이 떨어지자 화가 난 점장이 판매 사원들을 모두 자르기로 한 거예요. 부장님. 질문 안 받습니다. 하세요. 그런데 점장이 내린 지시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해고가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든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비열한 방법이었습니다. 부장님, 이에 이수인 과장이 반발해보지만 그거 불법 아닙니까? 알아서 나가게 하든 자르든. 정민철 부장은 회사가 까라면 까는 어마어마한 꼰대 부장이었어요. 납득할 만한 이유라도. 군대에서 깔할 때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좀. 그리고 수인은 육군사관학교에 있던 시절을 떠올리는데요. 수인이 육사 생도가 되겠다고 결심한 데에는 사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 시절 수인의 아빠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었어요. 공사 끝난 지가 언젠데 와 돈을 안 주요. 저 자식 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물불 가리지 않고 오한마까지 꺼내는 상남자였죠. 배짱 있으면 뭔 놈이든 한 놈만 넘어온나. 거기다가 엄마까지도 죄짓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밤 따는데 품팔러 갔디마는 밤을 사람들이 험한 데다가 다 숨겨가지고 한두 대씩은 들고 가는 것 같다 아이가. 엄마는 안 갖고 왔나? 그거 도둑질 아이가. 사람이 없이는 살아도 죄 짓고는 못 사는 기다. 조용히 해라 이 새끼야. 선배가 묻는데 대답 안 하나? 안 하나? 그게 옳은 일이라고 배운 수인은 불의를 참지 않는 사람으로 자랐지만 야, 정필근. 그만해라. 어쨌든 나는 모든 곳에서 누군가의 걸림돌이었다. 이 새끼가. 이런 정의로운 환경 때문에 수인은 담임에게 찍혀버려요. 담임의 별명은 블랙홀이었다. 교실이 썰렁한데 저 어항 하나 있으면 좋겠지. 어이 반장. 거기다가 수인은 담임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하다 학기 내내 담임의 샌드백이 되어야 했습니다. 마. 어이 이수인. 집에 돈 없습니다. 뭐? 저 새끼 이거 도란 새끼야 이거. 야. 엄마가 수인이를 위해 고개를 숙이고 나서야 비로소 담임의 매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블랙홀의 블랙홀 속으로 며칠치의 임금을 밀어넣은 후에야
담임의 매질은 멈췄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수인은 남들보다 출세를 해야 이런 더러운 일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출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시절 텔레비전에 나오는 출세한 사람들은 대부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고 꼭 출세해야 할 이유가 버거울 정도로 많았다. 하지만 어느 것보다 공정할 것 같던 육군사관학교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민주주의 해야지. 우리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당당히 세계 시민의 일원이 돼야지. 하지만 우린 특수 상황이야.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읽어놓은 이 나라를 그런 철부지들 손에 맡길 수 없지 않은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관학교에서 생도들에게 대놓고 투표 압박을 넣고 있던 거예요. 동기회가 이틀 뒤지. 이번 동기회 안건으로 올려볼까? 몇 명 나서는 것보다야 4학년 전체 의견으로 묻는 게 낫긴 하겠네. 그러나 철저히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이곳에서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되는 거야? 하긴 하는 거야? 하지만 이때 수인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고 마는데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동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내 손은 이미 들려 있었다. 이수인생도 최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사관학교에서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했고 우리가 그것에 눈 감는다면 야, 포스터가 있는 자리에서 터뜨렸어. 병사들에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말로 군의 존재 이유를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수인은 사관학교에서 찍히게 되고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딸 화를 난 거야? 너 하나 내보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알아? 당장 자퇴서 써. 아니 근데 뭐 어쩔 거야. 수인이가 평소에도 지독한 모범생이거든요. 그래서 사관학교에서도 자를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걸로 못 자른다니까. 납치 안 하고 사고도 안 치는데 학교가 어쩔 거야. 군육관님이 그냥 겁준 거야. 몇 주 바짝 엎드려 있으면. 그런데 야, 생활관을 털어버렸네. 이게 도대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수인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에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수인은 발목이 날아가게 되고 수인이가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된 군의관은 씁쓸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 친구가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보네. 당신 같은 청년이 그 모습 그대로 나이 먹게 둘 만큼 이 나라가 허술하지는 않아. 군의관의 말은 수인의 신념을 흔들기에 충분했죠. 몇 년만 잘 버텨봐.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꼰대가 돼 있을 테니까. 평소에 나였다면 혐오감을 느꼈을 만한 얘기였지만 그때 군의관의 말에는 묘하게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수인에게 훈육관이 찾아옵니다. 귀관은 이렇게 겁이 많으면서 삼성 장군을 턱 밑에서 들이받았나? 양심에 찔렸던 것일까요? 육사 훈육관이 수인의 퇴학을 막았던 거예요. 이런 놈 퇴교시키면 언론 제본이 양심 선언이니 해서 더 시끄러질 거라고 했어. 수인은 훈육관의 양심 고백에 자신의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고맙다. 그때 나서는 생도가 한 명도 없었다면 아마 내 직업의 환멸을 느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벌점은 왜... 일꾼들 눈 가리기도 했고 교육자로서 기관에게 공포심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용기만 있고 공포를 모르는 군인은 엉뚱한 전투에서 가치 없이 죽는다. 그는 그때까지 내가 만나본 가장 어른다운 어른이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는 어쩌면 가장 교활한 형태의 체제 수호자였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뭐 밥 먹고 살려면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결국 정민철 부장과는 다르게 자기 밥그릇을 위해 불의에 눈 감는 꼰대는 되지 못한 저기 수인. 다른 과장들한테도 오늘 내로 다 전달해야 되니까. 이런 불의를 배운 적이 없었던 수인은 끝내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불법입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과연 수인을 꽉 막힌 꼰대로 알고 있는 푸르미마트의 직원들과 불의에 저항하다가 또 한 번 인생 거하게 꼬이게 생긴 수인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나가보세요.
시꺼먼 그늘이 드리운 수인의 표정에 직원들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따부장 만나고서 표정이 좀 싸한 것 같지 않아? 수인은 정의감 때문에 또 한 번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든 것을 후회해요. 네가 무슨 노무사야? 변호사야? 하지만 이내 수인은 자신의 군대 시절을 떠올리는데요. 나는 군대가 좋았다. 그런 수인에게 직업군인은 천직인 듯했죠. 매뉴얼을 잘 따르기만 하면 보상이 따르는 단순한 세계처럼 보였다. 그러나 영수증 받아왔지? 아, 네. 이따가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줘. 검수해야지. 그걸 왜요? 왜냐니 규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로써 수인은 군대 내의 비리를 알게 되는데요. 왜 영수증이랑 안 맞아? 실컷 헤쳐먹은 대대장은 뻔뻔하기만 해요. 그러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지만 이제 수인은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운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자. 결국 수인은 군에도 자신에게도 큰 실망을 안고 도망치듯이 군대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입사한 곳이 바로 외국계 회사인 푸름이었어요. 나는 내 정의감이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는 곳. 말하자면 한국이 아닌 곳을 원했다. 그러나 수인이 도망친 곳도 정의를 지켜주는 낙원은 아니었습니다. 업체 사장이 따로 인사드린다고. 주문표 주시라고요. 대지유통은 지난번에도 똑같은 일로 클레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점장님도 별 말씀 없으시고. 그런데 Eliminate that manufacturer. 프랑스인 가스통 점장만은 원칙주의자 수인의 능력을 높이 삽니다. 이에 수인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안심해요. Suin. Good job. 회사는 내 기대와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그러나 또다시 튀어나온 정의의 오지랖 앞에서 막막해진 수인. 불법입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괴로워하던 수인은 얼떨결에 과장들의 술자리에 끼게 되는데요. 점심 때 사람을 자르라니. 내가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그래서 과장들도 느닷없이 떨어진 명령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허 과장은 이 말도 안 되는 지시에 분통을 터뜨리죠. 인원 감축을 할 거면 해고를 시켜야지. 왜 사람을 괴롭히래요? 할 수 있나? 형님은 화도 안 나세요? 뭐 어차피 다들 할 거잖아. 니도 한다 그랬다며. 윤 과장이랑 이 과장님도 할 거 아닙니까? 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슬쩍 노조 얘기를 흘리는 윤 과장. 노조에 가입하는 건 어떨까요? 노조? 윤 과장은 과장들에게 바람을 제대로 불어넣습니다. 1년 넘게 정규직 전환이 안 된 일이 있었거든. 점장 비서랑 짜고 직원들이 노조를 만든다고 정보를 흘렸어. What? Labor union. 그랬더니 곧바로 정규직 전환시키더라고. 이에 수인은 당장 실천에 옮기자고 말하고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과장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는데 뭐까지 합시다. 설마 우리 과장들 다 자르게 하겠어요? 우리도 투쟁 한번 하는 건가? 자, 투쟁! 아, 왜 성과가 없어? 그러나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으니 다음번에 니들이야. 알았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결국 저 오늘 몇 시에 만나기로 한 거죠? 상사에 미친 갈굼에 바람이 팍 빠진 과장들은 각자의 이유로 슬그머니 발을 뺍니다. 노조 할 거면 이혼하고 하라고. 전에 모셨던 점장님께 여쭤봤더니 절대 하면 안 된다. 나 뭐 다 하면 하고 아니 말고. 이 과장님은 어떻게? 그러나 수인은 전 아침에 팩스로 보냈어. 야이씨 이미 저질렀어. 그날 이후 점장의 지시를 따르기로 한 과장들의 할리우드급 악역 연기가 펼쳐지고 내가 향수 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말이 말 같지 않아? 안 썼어요. 안 쓰긴 뭘 안 써. 이거 누가 정리했어?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집어치워 이 자식아. 정민철 부장은 혼자 명령을 어기는 수인을 더럽게 갈궈댑니다. 지금 몇 시인데 아직 이게 나와 있어? 제가 나중에 잘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오픈 시간 다 됐는데. 지금 이 과장님이 오픈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갈굼당한 직원들은 과장 때문이라고 수인만 욕하는데 따부장 오늘 왜 그런다니? 이 과장 찍혔나 보지. 그렇게 땡딱거리는데 안 찍혀? 아니 과장이 미우면은 과장한테 그러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과장 확 바꿔달라고 땡깡이나 부려볼까?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 안 자르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수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수인 과장님이시죠? 푸르미 노동조합에서 드디어 연락이 온 거예요. 푸르미 노동조합인데요. 이번에 가입서 내셨잖아요. 아, 예. 수인은 한순간에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노조의 현실은 수인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당장 노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조합원이 얼마나 되죠? 3년 싸우다 보니까 지금은 52명. 나와 눈 마주치기를 주저하던 그들은 더 이상 내 눈을 피하지도 않는다. 이대로라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수인 자신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으니 정민철 부장이 수인을 제대로 쌩까기 시작한 거예요. 강민아. 예, 부장님. 대놓고 이수인 과장의 일을 주주임에게 넘기기까지. 또 좀 찍고 윤 과장 만나서 저기 과장님도 계신데. 야, 너 주임 단지가 언젠데 아직도 과장 일, 주임 일 가려. 네. 거기다가 이수인은 회사 인트라넷 접속까지 막혀버리고. 김 대리님, 네, 이 과장님. 인트라넷 접속이 안 되는데요. 그거 정지시키라고 그래서. 결국 회식에도 못 끼는 왕따가 되어버려요. 어제 회식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연락 못 받으셨어요. 한 과장. 그런데 언제나 이수인 과장을 칭찬하던 점장은 점장님 부르시잖아요. 미스터 리. 치욕적으로 이수인 과장의 목까지 졸라버려요. 야, 이건 좀 치욕적인데? Why don't you respect my orders? You order me to reorganize my department. Bullying the employees is not reorganization. No. I am to make the judgment. You are to follow my orders. We have made an important decision. 급기야 점장은 가뜩이나 수인을 싫어하는 직원들에게 수인을 증오하게 판을 깔아버립니다. There will be no promotion, no salary increasement. 여러분들은 앞으로 진급이 없습니다. 임금 인상도 없고 다른 점포로 이동도 없습니다. You'll have the greatest difficulty under me. Forever. 여러분들은 영원히 내 밑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왜냐면 Because of your boss, Mr. Lee. 여러분의 과장 이수인 때문에. 이렇게 혼자 정의를 외치던 수인은 모두에게 버림받고 말아요. 하지만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다. 난 이미 죽었고 내 발로 알아서 치워져 줄 마음은 조금도 없다. 한편 노동사무소 소장 구고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명함을 돌리는데 회사에서는 화분을 옮기다 다쳐도 회사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구고신이 건넨 명함을 유심히 바라보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으니 바로 환경미화원 홍씨 할아버지였습니다. 홍씨가 그냥 위에서 누르고 가. 홍씨 할아버지는 쓰레기 수거차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던 거예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미 병원비를 내줬다며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잖아도 누가 산재받으면 다달이 돈이 나온 데에서 회사에다 말은 넣어봤는데. 산재? 회사에서 병원비 다 줘서 더 이상 산재 신청 못해. 거짓말이에요. 구고씨는 산재 처리를 위해 꼭 증인을 찾아오라 조언하죠. 증인해줄 사람을 꼭 찾으시오. 하지만 회사에 찍힌다는 걸 뻔히 아는 동료들은 홍씨 할아버지를 위해 증인이 되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증인 좀 서주면 안 될까? 죽을라면 혼자 죽어요. 저기 말이야, 나 그때 야, 진짜 막막하다. 그래서 홍씨 할아버지는 산재 처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 살자고 남들 거정 저거 할 순 없잖아. 그러자 구고씨는 직접 발벗고 현장으로 달려오고, 자, 부진환경 여러분. 그러나 구고신 또한 밥그릇이 걸려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증인하면 회사에서도 아는 거 아닌가요?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심이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어떤 곳이든 사람의 양심은 새어나오는 법. 분명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쓰레기 수거차 운전자이자 관리자 동만은 구고신이 건넨 명함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껍데기 밖으로 기어이 한 걸음 내딛고만. 그리고 동만의 양심은 주머니를 뚫고 나오죠. 그럼 먹여 성공 살려야 할 같은 가족이 있는 동만.
과연 동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제 승진이고 나발이고 안드로메다행이 된 판매 직원들은 대놓고 수인을 원망하고 매출이 얼마가 오르든 어차피 우리 파트는 임금 인상도 없고 진급도 없다면서요. 이 상황에서 과장들의 폐악질은 나날이 발전합니다. 쌈티채 올리겠어. 어? 빨리빨리 안 춥니까? 하지만 과장들의 횡포도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발악이었죠. 다음번에 니들이야. 알았어? 아무리 그래도 하다 이젠 정말 생트집을 잡아버리는 윤 과장. 누가 이렇게 빡빡하게 지내라래요? 야 뭐야, 진열을 잘해도 지랄이야. 하지만 사실 수인도 남 걱정할 처지는 아니었으니 점장의 폭탄 발언으로 푸르미마트에서 공식 왕따가 되어버린 겁니다. 수인은 바닥에 혼자 굴러다니는 외딴 과일과 같은 처지가 돼버려요. 점장의 인상적인 선전포고 후 나는 공식적인 왕따가 됐다. 한편 노동사무소장 구고신의 호구 회사원 구출 작전은 푸르미마트 앞에서도 이어지고 굳이 그러시면 안 돼요. 야, 여기 인도야. 인도가 너네 거야? 이 아저씨야 진짜. 마트 경호원의 제재로 구고신은 결국 그대로 런을 칩니다. 하지만 곳곳에 찌라시처럼 뿌리고 간 명함을 결국 수인이 발견하게 되죠. 앞길이 막막했던 수인은 그 길로 바로 구고신의 노동사무소를 찾게 되는데 근로보다는 노동이란 미안합니다. 노동권이라고 하기도 해. 그런데 쪽방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수업이 진행되고 노동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야. 결국 수인은 홀린 듯이 쪽방 문을 열어 제낍니다. 왜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보장이 되고 그렇게 수인은 얼떨결에 구고신의 노동법 강의를 듣게 되는데요. 어쨌든 단딱거리 할 수 있다. 수인은 구고신의 강의를 들으며 푸르미마트에서의 일을 떠올립니다. 노조 만드는 거 방해하고 가입하는 거 막고 가입했다고 회의하고 협박하는 이런 것들 이거 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 구고신의 말대로라면 지금 푸르미마트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법을 어겨도 한참 어기는 짓이었죠. 그런데 이때 수인의 의지를 굳히는 구고신의 묵직한 한마디. 7살짜리를 하루 14시간 일을 시켜도 그게 고용의 자유이던 시절, 그런 시절부터 피 흘려가면서 만든 법이야. 노동법이. 누가? 당신 같은 사람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못하고 주면 주는 대로 못 받는 인간들. 세상의 걸림돌 같은 인간들. 그것은 평생 그 길을 걸어온 수인의 마음을 관통하는 한마디였죠. 정의감에 불타오른 수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노조를 조직해 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네. 살짝 좀 해라. 잘 치지도 못하는 거야. 이미 수많은 인간군상을 봐온 구고신은 쉽사리 수인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노조 좋아요. 근데 이수인 씨 관리자잖아요. 이수인 씨가 해고당한 것도 아닌데 왜 나서요? 지금의 회사가 이수인 씨 잡아먹을 것처럼 굴어도 싸움이 길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당신 훌륭한 사람이다.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 회사도 반성하고 있다. 진급시켜주겠다. 이점포가 싫으면 근무처 옮겨주겠다. 회사가 싫으면 입점업체 하나 떼주겠다. 달콤하다. 이에 수인이 반박해보려 하지만 저 어차피 그런 거 못 받는 인간입니다. 당신 하나만 빼내면 나머지는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구고신은 수인의 말을 그대로 먹금해버려요. 더 지켜보다가 고민해보고 오세요.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고민해보고 오시라고요. 하지만 수인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으니 그럼 여기서 좀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구고신은 수인에게 노조의 매운 현실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기로 하죠. 이수인 씨, 견학 갑시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노조 현장. 그곳은 대책 없이 생계를 잃어버린 계약직 근로자의 메아리가 들려오지 않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생생한 전쟁터를 맛본 수인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아요. 이게 뭐죠? Welcome to the real world. 공권력조차 회사의 불법적인 행동을 눈감아주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이게 대체 뭐야? 이에 공권력에 몸을 담았던 수인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멍청이 서서 뭐하냐?
저쪽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예. 눈깔 똑바로 안 뜨고 다니지. 당신! 갈자고! 당신 뭐야? 당신 뭔데 국가 공권력한테 명령을 내려? 당신이 경찰 지휘관이야? 당신한테 명령권 있어! 견학 제대로 했죠? 저희도 노조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구고씨는 수인에게서 의외의 불꽃을 보게 되죠. 다음날 수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여보세요. 오빠? 날씨 좋은데 뭐해요? 나나 만나지? 야 이거 나랑 데이트하자는 거야 뭐야? 하지만 수인이 불려 나온 이유는 노조 집회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불렀냐? 아 육사 출신이라길래. 거기다가 사측에서는 종아리 같은 실한 달리기 선수를 투입했어요. 아 알바 바뀌었네? 그렇게 수인은 얼떨결에 달리기 선수가 되는데 그쪽 노조 선수 누구예요? 여기요. 저기 저 고깔 손으로 먼저 짚는 겁니다. 3, 2, 1. 부정 출발! 와 뭐야 부정 출발이래. 윤 경장 무슨 올림픽 하니? 저 소장님, 내가 보기엔 분명해. 부정 출발 맞습니다. 그러니까 2, 1. 그러나 역시 육사 출신답게 수인이 또다시 달리기를 이겨버립니다. 노조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수인은 한껏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기분 좋아 보이 수인 씨. 그런가요? 하지만 구고씨는 수인에게 날카로운 한마디를 던지는데 당신 지금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만약 그 해고지 씨 이수인 씨한테 안 떨어졌으면 어땠을 것 같아? 모른 척 했겠지. 나 당신 같은 사람 숱하게 봤는데 지 손 더러워지는 거 못 견뎌. 각오하고 있습니다. 구고씨는 노조를 만들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관리직급인 수인이 약자들의 절박함을 알 리 없다고 생각하죠. 이거 당신 싸움 아니라고. 그래서 구고씨는 수인을 단호하게 나 내칩니다. 당신 자존심 지키자고 푸르미 직원들 밥줄까지 끊을 생각 없으니까 힘 빼지 말고 그만 가봐요. 그런데 그때 소장님은 뭘 읽습니까? 수인의 한마디가 구고신의 발길을 멈춰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싸움에 지면 소장님은 잃는 게 있습니까? 소장님도 자기 싸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소장님은 하는 걸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문도 모르고 떠밀려서 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요? 소장님은 그게 됩니까? 전 안 됩니다. 과연 수인의 진심 어린 호소는 구고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다음날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된 푸르미 마트의 하루. 역시나 정민철 부장은 별 치사한 짓거리로 수인을 괴롭히고 그러나 그때 수인에게 반가운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수인 씨 사람들이랑 안 친하죠? 구고신이 마음을 열고 수인의 진심을 믿어보기로 한 것이었죠. 그런데 구고신은 수인에게 특별한 주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옳은 사람 말 안 들어. 좋은 사람 말 듣지. 그래야 노조든 뭐든 할 거 아니야. 밥부터 같이 먹어요. 일단 노조원을 모으려면 왕따에서부터 탈출하라는 조언이었어요. 야 이씨 다 도망갔어. 그래도 수인은 그나마 친했던 주주임에게 말을 걸어보는데 주주임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요. 아이고 닭살이야. 나랑 사귀자는 거야 뭐야. 이렇게 수인은 동료를 만들기 전에 사람들을 사직서내게 만들 판입니다. 점장의 왕따 선포는 확실한 효과를 발휘했다. 하지만 진흙탕 한가운데로 뛰어든 수인은 이제 물러설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진열 직접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두려움이란 뛰어들기 전이 가장 큰 법이었습니다. 앞치마 안 벗어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매니저가 앞치마 하는 거 싫으시면 사람을 더 뽑으세요. 그러니까 더더욱 가입하셔야죠. 노조 가입하면 오히려 해고하기 힘들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매장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러나 수인의 마음이 편해질수록 회사에서는 이수인이라는 송곳을 지디겨버릴 게 뻔했어요. 노동조합 가입하시라고 권유 중인데요. 과연 수인은 왕따에서 벗어나 동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나 왠지 왕따가 체질인 듯.
아니 왕따를 즐기고 있으면 어떡해. 도대체 사람과 친해지는 법을 모르는 수인이 답답했던 구고씨는 그 사람 답답하네. 수인에게 꿀팁을 하나 전수해주는데 사람들이랑 두루 친하고 신뢰받는 사람 있을 거 아니오. 그런 사람을 먼저 꼬시라고. 이 와중에 수인은 또 핀트가 엇나갑니다. 리더십 뛰어난 소대장이라고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아이고 미치겠네 이놈아. 리더십이 문제가 아니라고. 넌 너무 잘생겼어. 결국 구고씨는 수인에게 밥까지 떠먹여주고 매력적인 인물을 찾아요. 그게 빨라. 그래서 수인은 푸르미마트의 인기남 주주임을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주주임 뭐 잘못했나? 어찌 으스스한 게 그거 같지 않냐? 스토커? 주주임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요. 수인은 도망가려는 주주임을 빠르게 불러 세웁니다. 주주임님 잘 보이고 싶어서요. 네, 과장님. 그래 이제 주주임과 친해질 시간이야. 그런데 수인은 노조를 하자고 돌직구를 던져버려요. 노조 가입하실래요? 당연히 주주임은 추노를 해버리고 연애 안 해봤어 연애? 응? 과연 수인은 언제쯤 구고신의 말을 이해하고 직원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한편 수산 파트의 주임인 준철은 호영호제하던 허 과장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준철아, 형, 영광수산에서 접대받은 거 걸렸다. 놀랍게도 준철은 어느새 입점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쓰레기가 돼 있었는데요. 타겟이 너더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사실 이 접대 자리는 허 과장이 준철이를 데려간 곳이었습니다. 야, 접대는 허 과장이 받았는데 준철이가 왜? 그러나 이미 모든 화살은 준철을 향하고 있었죠. 사직 썼어. 형이 위로금이라도 2달치 더 받게 해줄게. 징계고 당하면 너 실업급여도 못 받아. 징계 받기 전에 사직 썼어. 벌써 세뇌라도 된 걸까요? 이 상황에도 준철은 정신 못 차리고 허 과장을 끔찍히 따릅니다. 그거 허 과장이 형 자르려고 구라 까는 거 아니야? 아니야, 새끼야. 이때 수인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다 수인은 우연히 허 과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게 돼요. 그건 바로 준철의 징계 해고를 요청하는 보고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허 과장은 해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교묘하게 준철을 속인 거예요. 이에 수인은 재빨리 준철의 해고 보고서를 인쇄해 가려는데 됐나? 됐네. 이 와중에 준철은 날벼락 같은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데요. 나 민철이랑 결혼도 해야 되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진짜로 사직서 쓰게요? 그러나 준철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퇴사를 결심합니다. 할 수 없잖아. 아이, 별수 없긴 씨. 그냥 이렇게 다 혼자 독박 쓰겠다고? 그런데 이때 주주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야, 우리 과장이 다 조용히 해봐. 전화를 건 수인은 이들에게 뜻밖의 말을 던지는데 지금 오신다고요? 자신의 징계 해고 보고서를 읽은 준철의 눈빛은 믿기지 않는 지독한 배신감에 물들어 있었죠. 이게 우리 과장님 쓴 거라고요? 네. 사실 그동안 준철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허 과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왔던 거예요. 나 작년 민정이 생일날 허 과장 프로포즈하는 데서 풍선 불고 촛불 켜고 있어. 진실을 알게 된 직원들은 크게 흥분하고 우리 그 새끼 까자. 그래요 형. 다들 너무 흥분하지 말고. 과장님이 상관할 일 아니잖아요. 제일 바쁠 때 간두는 게 어때요? 그게 좋겠네요. 젊은이들이 어디서 단체로 호구 과외라도 받나 봐. 아니 이 아저씨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어? 한 놈 자르려고 칼 빼드니까 너도 나도 잘라달라고 모가지를 들이대네. 한 번에 자르기 힘들어서 하나씩 솎아내는 건데 줄줄이 나가주면 땡큐 베리 머치 말았어 볶지. 반격을 하려면 아픈 데를 찔러야지. 뭘 하면 회사가 아픈데요? 사람 모가지가 얼마나 질긴지 보여줘야지. 일단 그 푸르미 취업 규칙부터 봅시다. 취업 규칙이 뭡니까? 에? 그건 왜? 룰을 알아야 게임을 할 거 아니야.
수인은 구고신의 조언대로 취업 규칙부터 찾아보는데 취업 규칙 좀 주시겠어요? 그건 왜요? 왜냐뇨. 원래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 대리, 우리 취업 규칙 어떻게? 아무도 찾지 않았던 먼지 쌓인 취업 규칙은 그것이 허울뿐이라는 걸 똑똑히 증명하고 있었죠. 규칙이 여기 있네요. 집으로 가는 길 수인은 슬쩍 준철의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황주임 말인데요. 황준철 씨. 허 과장 따라서 간 거지만 어쨌든 접대를 받은 거고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닐지도 모르고. 하지만 구고신은 이런 수인에게 차가운 현실을 알려줍니다. 이봐요, 이수인 씨. 당신이 지키는 건 황준철이 아니라 인간이요. 선한 약자를 악한 강자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시한 약자를 위해 시시한 강자와 싸우는 거란 말이야. 한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준철은 사익서 왜 안 써? 빨리 안 쓰면 나도 더 이상 너 커버 못 쳐줘. 드디어 허 과장의 말을 개소리로 듣게 되고 해과라고 하세요. 준철의 폭탄 같은 한마디에 허 과장은 그야말로 똥 마려운 구불 마냥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 아니 왜 손해를 보려고 그래? 하지만 이제 준철은 더 이상 전처럼 순진한 호구가 아니었죠. 아 괜히 저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그냥 징계하라고 하시라고요. 징계위원회 부르면 나갈게요. 이제 주주임은 이번 일로 수인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 저 노조 가입할게요. 이렇게 남중남고 육사 출신의 못쏠 수인은 매력남을 제대로 꼬셔서 한 큐에 노조까지 가입하게 만들죠. 형님. 주주임이 노조를 한다니까 너도 나도 줄줄이 소세지가 된 반가운 상황. 강민이 형이 하면 우리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나아갈 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 나가서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부당합니다. 그렇게 떠들고만 있을 거야. 싸우러 가는데 작대기라도 들고 있어야지. 이제 푸르미마트의 남직원들은 준철을 위해 진술서를 써줄 사람들을 찾으러 가는데 야, 그냥 때려치라 그래. 그러나 다들 자기 밥그릇이 달려있기에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하나만 써줘. 나야 쓰고 싶지. 근데 내가 그거 쓰면 우리 회사가 푸르미에 물건 넣겠냐? 회사에서 저랑 만나지 말라고 연락 돌린 거겠죠? 주 회장님! 황주임 미안해. 나중에 연락하자. 응? 왜 그래요,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끝내 증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 이 정도 진술 갖고 들어가서 잘 해낼 수 있을지. 깨지면 또 붙으면 되는 거고. 지는 건 안 무서워요? 졌을 때 혼자 있는 게 무섭지. 그냥 옆에 있어요. 그거면 돼요. 이에 수인은 뒷걸음 치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데 바로 푸르미마트 이것은 안에서 마치 직원들의 괴로움을 명확히 알리는 잊지 않아야 할 피켓을 곳에. 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수인은 동료들과 모두가 보는 앞에서 회사에 선전포고를 하죠. 평소에는 절대 가능할 거라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그리고 이건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도 처음이지만 걔들도 처음이라는 거. 당신이 두려운 만큼 걔들도 두렵다는 거. 생각지도 못한 피켓 시위로 허 과장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뒤통수를 치냐? 이런 허 과장에게 준철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왜 하필 나냐고. 그 이유는 정말 기가 막혔죠. 네가 제일 쉬울 것 같아서. 그게 도대체 너라면 나 이해해줄 줄 알았어. 이제야 준철은 자신이 믿었던 허 과장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이었는지 똑똑히 알게 됩니다. 너 집에서 맞고 컸어? 친동생한테 누가 이렇게. 이제 준철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야, 황준철. 누가 앉으래? 너 이 새끼. 벌 받으러 온 놈 태도가 그거야? 과연 준철은 정민철 부장의 패기를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반말하지 마세요. 징계위원회에서는 반말하면 안 된다고 취업규칙에 써있디? 그리고 수인은 이런 푸르미마트로부터 힘없는 직원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템. 다음번에 니들이야. 드라마보다 재밌는 병만 리뷰 9불입니다. 송곳 2015년 약 한 달간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사실 IMF 이후 어두운 현실을 다루는 드라마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시종일관 어두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개그캐도 있고 화장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네? 저요? 너무 무겁지만은 않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을 보여줘야 할 부분에서는 더없이 차갑고 냉정하게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요. 시시한 약자를 위해 시시한 강자와 싸우는 것이라는 멘트가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시시한 약자를 위해 시시한 강자와 싸우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송곳은 단순히 노조의 정의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아니라 노동자와 업주 각각의 입장과 배경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최소한의 법을 지키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사실 모든 근로자가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규칙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많지만 꼼수를 부리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많은 사장님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장이 정당하게 월급을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분명히 배경이 달라지면 보이는 게 달라지는 법입니다. 근로자의 입장도 있고 사장의 입장도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근로자도 그렇고 사장도 그렇고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걸 의외로 모르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파견계약직으로 일할 때 11개월 단위로 끊더라고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치사한 거였더라고. 이게 불법은 아닌데 퇴직금을 안 주는지 몰랐어요. 그러고서 다음에 또 부르더라고요. 아, 미리 알았으면 다른 일을 했을 텐데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구린이들도 저처럼 몸으로 때우고서 나중에 깨닫지 말고 3개월이 넘게 일한 근로자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과 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어떤 게 다른지 미리 공부를 해서 좋은 자리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곳,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들과 노동시장과 맞닿아 있는 자영업자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9불이 송곳 1화부터 4화까지 한번 핥아봤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출처 확인하시고 한번 정주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잘생겼지만 원리 원칙만 따지면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교훈을 담고 있는 드라마. 그럼에도 구불하고 그 왕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드라마. 송곳이었습니다. 구린이들 쿡쿡 깎아?